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대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만 저는 이 사실을 엄청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강조를 하지 않지만 저는 이 사실을 엄청 강조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다. 이거보다 더 많이 쓰여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엄청 강조합니다. 자, 보죠. 일반적인 삼각형이 있어요. 외곽. 이게 이웃하는 내각. 이게 이웃하지 않는 내각. 그래서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 이게 이 내용이고, 이 내용이랑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다. 이 말이랑 같은 뜻이에요. 증명은 어떻게 하냐? 뭐 별거 없어요. 여러 가지 증명이 있는데 저는 이 증명을 좋아해요. 이 점을 지나고 요노마의 평행인 선을 그어요. 이렇게. 그럼 이 각이 알파, 이 각이 베타, 이 각이 감마인데, 자, 요 각과 요 각은 이게 평행하니까 동의각으로 같죠. 그리고 요 각과 요 각은 이게 평행하니까 억각으로 같아요.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증명했어요.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180도다.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다 라는 것을 증명함과 동시에 뭘 증명했냐면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 이걸 동시에 증명했죠.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 이걸 동시에 증명했어요. 어차피 이 말이나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다시 강조하지만 저는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다. 이 사실보다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 이것을 더 강조하고 이것이 훨씬 더 자주 나온다고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사용하는 상황이 뭐가 있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몇 개만 예를 들을게요. 이런 문제 보셨을 거예요. 이 길이 모두 같아. 이 각이 세타일 때 이 각의 크기는 얼마? 뭐 이런 문제. 이 각이 아니고 이 각이지. 이 각의 크기는 얼마? 이런 문제.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각이 세타면 이 각도 세타죠.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2세타예요. 그럼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 뭐 똑같은 방법으로 이 길이도 만약에 똑같다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연장할 수 있죠.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3세타야.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 이런 식으로 각이 계속 세타, 2세타, 3세타, 4세타 계속 커지는 이런 상황, 이것도 요걸로 증명이 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거 괜히 지웠네.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3세타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이게 오목사각형에서 이 각의 크기는 요 각의 크기는 이 세 각의 합이랑 똑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증명하냐면 뭐 내용은 똑같아요. 이렇게 오목사각형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점을 이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쪼개. 그러면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기 때문에 이 각을 알파, 이 각을 베타라고 하면 이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고,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기 때문에 이 각을 감마, 이 각을 델타라고 하면 이 각은 감마 더하기 델타가 돼요. 그래서 요 세 각의 합이 요 각이랑 똑같습니다. 이건 오목사각형의 경우고 볼록사각형도 똑같아요. 가끔은 이제 볼록사각형은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볼록사각형도 똑같아요. 이 두 점을 이어서 이렇게 연장하면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단 말이죠. 이 각을 알파, 이 각을 베타라고 하면 이 각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고,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기 때문에 이 각을 감마, 이 각을 델타라고 하면 이 각이 감마 더하기 델타가 돼요. 그래서 요 세 각의 합이 이 각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볼록사각형이든 오목사각형이든 관계없이
이 세 각의 합은 요 각이랑 똑같아요. 이 세 각의 합은 요 각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내심 외심에서도 다루죠. 내심 외심에서 삼각형에 외심이 있으면 외심은 이 길이가 모두 똑같으니까 이 각을 x라고 하면 이 각이 x가 되고 이 각을 y라고 그러면 이 각이 y가 돼요. 그래서 요걸 그대로 이용하면 요 각의 크기는 x 더하기 y 더하기 y가 되니까 2배의 x 더하기 y가 되죠. 그래서 이 각의 크기가 이 각의 2배가 된다. 증명 가능하고 내심도 똑같죠.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이 각을 x라고 하면 이 각이 x가 되고 이 각이 y라고 그러면 이 각이 y가 되고 이 각이 z라고 그러면 이 각이 z가 돼요. 그리고 당연히 2x 더하기 2y 더하기 2z가 180도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90도가 되죠. 그러면 이거 그대로 이용하면 이 각의 크기는 y 더하기 2x 더하기 z가 돼요. 이 각의 크기는 y 더하기 2x 더하기 z가 되는데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90도니까 90도 더하기 x가 됩니다. 그래서 90도에다가 이 각의 크기의 절반을 더한 것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 외심의 성질과 내심의 성질을 증명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오리 정리라고 이름을 붙인 게 있어요. 이것도 역시 누구나 다 아는데 누구나 다 알아. 근데 책에는 안 나와요. 이거는 책에 나오는 책도 있고 안 나오는 책도 있는데 지금 내가 말하는 가오리 정리는 안 나오더라고. 내가 본 것 중에는 안 나와요. 내가 안 본 것 중에 나올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가오리처럼 생겼나요? 가오리처럼 생겼나요? 가오리 정리 내용은 뭐냐면 이 두 각의 합이랑 언제나 같아요. 사각형에서 일반적인 사각형에서 이 두 각의 합이랑 언제나 같습니다. 이걸 제가 가오리 정리라고 그래요. 증명도 뭐 똑같아요. 자, 이거 2점 이어. 뭔가 얘랑 비슷한 느낌이 나잖아요. 이거 2점 이어요. 그러면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 이 각이 알파, 이 각이 베타라고 보면 이 각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고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 이 각을 감마, 이 각을 델타라고 그러면 감마 더하기 델타가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합과 이 두 각의 합이 언제나 같아요. 물론 볼록사각형뿐만 아니라 오목사각형일 때도 똑같이 증명됩니다. 오목사각형일 때도 이렇게 오목사각형일 때도 이 두 각의 합이 요 각의 합이랑 똑같아요. 오목사각형일 때도 똑같이 증명돼요. 이렇게 자르면 되죠.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대각의 합과 같다.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대각의 합과 같다 해가지고 요 각의 합이 같아요. 이렇게 가오리 정리가 있고 이거 알면 문제를 편히 풀 수 있는 상황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이 가오리처럼 생겨가지고 이 가오리 정리를 제가 학생들한테 따로 가르쳐 줍니다. 이게 문제를 이걸 알면 문제를 편히 풀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그리고 이거 뭐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나오고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나오는데 이런 문제 있죠. 일반적인 삼각형에서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 알파라고 할게요. 각의 이등분선 베타라고 할게요. 각의 이등분선을 이렇게 그으면 y는 x의 절반이다. x는 y의 2배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증명하냐? 뭐 똑같아요.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 근데 이 두 식을 가만히 비교해보면 위식의 양변을 2로 나눠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y는 x의 절반이랑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뭐 전부를 보여준 게 아니에요. 일부를 보여준 거예요.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
일부러 보여준 건데 이게 상당히 많이 씁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써요.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한테 이걸 엄청 강조합니다.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보다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것이 180도네. 이거보다 이 내용이 훨씬 많이 쓰이니까 어차피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훨씬 많이 쓰이니까 이 내용을 꼭 기억해둬라 라고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요 가오리 정리, 가오리 정리를 언제 사용하는지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공개되어 있다면 이 위치에 링크가 있을 거예요. 다음 동영상에는 가오리 정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마치겠습니다.